예, 반갑습니다. 오늘 140차 기술독립군 웨비나입니다. 오늘은 어, 신체적인 부분만 가지고 있는 장애인을 넘어서서 정신적인 장애까지 가지고 있어서 정신건강 개선의 최고 전문가이신 이어비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큰 박수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그럼 바로 시작할까요? 예, 예, 예. 예. 어, 예, 반갑습니다. 오늘 또 토요일 아침 일찍인데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일단은 회장님께서 조언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렇게 막상 하려니까 약간 좀 긴장이 되네요. 예. 간단하게 제 소개부터 먼저 하고, 저희 비즈니스 아이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참고적으로, 방금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제 정신건강 관련해서 시스템을 뇌파 기기를 개발하고 또 뇌파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개발을 해서 이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학부에서는 경영학을 했고요. 석사는 스포츠의학을 했고 박사는 뇌과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뭐 공부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고 하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해당 분야가. 그래서 뭐 이쪽 분야에 지금 이제 종사를 하고 있는데 원래 이제 대기업에서 총무 마케팅 또 지사 총괄 관리 이런 걸 하다가 2007년도에 태권도장 프랜차이즈 사업을 했었습니다. 이 가맹도장을 2년 만에 1200개를 만들었고요. 얼마 전까지 국민건강체육문화진흥원 사무총장을 했었고 그동안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개발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경영학과였지만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좀 굉장히 재밌어서 취미 삼아서 많이 이제 학습을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러시안 룰렛 게임 같은 것도 베이직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해당 과목 점수를 좀 잘 받기도 했지만 그 이후로 이제 쭉뭐 성장 비만 관리 프로그램, 그다음에 어린이 성공 교육 프로그램, 그다음에 이 체형 사진을 2장 찍어서 체형 각도를 분석을 해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개발을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뇌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원격 제어 자동화 뉴로 피드백 시스템, 오늘 제가 뉴로 피드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블루투스 뇌파 측정기를 개발을 했고요. 그다음에 뇌파를 측정하자마자 이 사람의 뇌파 특성에 대해서 자동으로 정밀하게 분석해 볼 수 있는 그 뇌파 자동 분석 시스템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TV 같은 데 보면 뇌파로 뭔가를 움직이는 것들이 가끔씩 나올 때가 있는데요. 그건 굉장히 간단한 원리입니다. 저는 이제 뉴로 피드백, 그러니까 뇌파 훈련용 토마스 기차, 뭐 로봇, 자동차 이런 것들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불면증으로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 700만 명 정도 되는데 제가 뉴로 피드백을 오랫동안 해보니까 불면증, 수면 개선하는데 뉴로 피드백이 정말 효과적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아이템. 그래서 이 컴퓨터, 뉴로 피드백은 컴퓨터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굳이 컴퓨터를 연결하지 않아도 헤드밴드 자체에서 뇌파를 측정을 해가지고 피드백 해주는 이런 장비를 제가 2년 전에 개발을 했는데 아직까지 상용화를 못 시키고 있습니다. 개발 비용이 부족해가지고. 그다음에 또 제가 태권도 업계에 종사를 했기 때문에 태권도 교육 프로그램을 메타인지 방식으로 수정을 하게 되면 굉장히 아이들의 주의 집중력이라든가 스트레스 저항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선되는 것을 제가 데이터상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타인지 태권도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고요. 그다음에 모 회사의 뇌파 분석 알고리즘, 특정 국가 군부대에 문제사병을 이렇게 걸러낼 수 있는 뇌파 분석 알고리즘도 개발을 해줬습니다. 말레이시아의 뇌파 분석하고 뉴로 피드백 시스템 개발하고 그다음에 이제 리더스 브레인이라고 좀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홍땡땡 박사님이 계신데 그분 뇌파 분석 프로그램도 지금 개발이 거의 다 끝나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 가지 개발하고 또 제조하고 그다음에 이제 교육하고 이런 뭐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혼자 다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이제 이 업계에 종사를 하게 된 게 태권도장 사업을 할 때 굉장히 산만한 애들이 많더라고요, 도장에. 그런데 그 산만한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개선시킬 수 있을까라고 이제 연구를 하던 끝에, 그래서 이제 뇌파에 관련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됐고, 그쪽에 이제 공부를 하게 됐고, 또 그쪽 비즈니스를 다른 분이 개발한 걸 가지고 이제 하게 됐는데, 우리나라 진짜 아이들 그 정신건강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게 2005년도 서울시 통계인데요. 걸어다니는 아이들 4명 중 1명은 행동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이게 2005년도 통계입니다. 지금은 이보다 많아졌으면 많아졌지 적어지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이 행동장애가 뭐냐면은 ADHD, 틱, 자폐, 간질, 학습장애, 투명장애, 뭐 적대적 반항장애. 그러니까 학교에서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막 폭력을 행사하고 또 친구들 괴롭히고 하는 이런 문제들을 가진 아이들이, 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내적으로 그런 문제를 가진 아이들이 정말 많다는 얘기입니다. 걸어다니는 아이들, 초중고생 4명 중 1명은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4명 중 1명이면 25%거든요. 근데 군부대에서 보호관심사병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A급, B급, C급으로 나눠져서 관리가 되는데 C급까지 다 합하면은 20% 정도 됩니다. A급이 3.4%입니다. 수년 전 통계가. 근데 3.4%의 그 심각한 보호관심사병들은 제가 알기로는 경계근무도 안 보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20%인데, 자, 초중고생은 25%인데 보호관심사병은 20%다. 이건 뭘 뜻하냐면 5%가 줄었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면은 여학생들은, 여자아이들은 대체로 행동장애가 남자에 비해서 훨씬 적어요. 예. 그래서 아마 자연적으로 이 퍼센테이지가 줄어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봐야 되죠. 보호관심사병 20%면. 근데 이 군부대에서 보호관심사병으로 있던 아이들이 사회에 나오면 이 사회부적응이나 범죄자로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이거는 수년 전에 뉴스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온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부적응, 그다음에 범죄. 그렇게 살다 보면 결코 노후가 안락하고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두뇌가 그 뇌 구조가 완성되는 시기가 대개 15세를 전후로 한 시기인데, 그 시기 이전에 가급적 우리가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빨리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참석하신 분들도 뭐 자녀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손자분들도 있을 건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이 참고가 아마 굉장히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이 왜 그렇게 되는지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뭐 아이들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물리적인 신체적인 어떤 손상에 의해서 어떤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대부분의 문제는 다 뇌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가 산만해서 집중을 못한다거나 뭐 중독에 빠진다거나, 그다음에 요즘 굉장히 많습니다. ADHD, 틱, 자폐, 뭐 학습 부진. 열심히 공부해도 성적 안 오르는 것은, 옛날에는 엉덩이가 무겁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뇌가 효율적으로 잘 발달된 아이들은 굳이 열심히 그러니까 밤새서 공부하지 않아도 성적이 굉장히 잘 오릅니다. 뇌 신경 시스템이 잘 발달한 아이들은 이제 뭐 놀고 공부해도 충분히 정규 1등을 하는 이제 그런 아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공부 학습 부진, 뭐 폭력이라든가 이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죠. 요즘에 더욱더 많아지죠. 그다음에 불면증, 우울증. 이 불면증이 정말 심각합니다. 제가 이 뉴로피드백 업계에 한 15년 정도 종사를 했는데, 뇌파 조절을 통해서 가장 쉽게 해결되는 게 불면증입니다. 근데 한의원 원장님들하고 이렇게 얘기해 보면 한의원에서도 불면증 치료를 하는데 굉장히 좀 어렵다고들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지금 한의원에서는 뇌파를 도입을 해가지고 점차 이 한의학적인 치료와 뇌파 바이오 피드백을 이용한 그런 치료를 병행하는 그런 경우도 늘어나고 있고요. 어르신들의 치매나 인지기능 떨어지는 거, 이런 것도 다 뇌의 문제죠.
그래서 이런 시장들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활성화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15년간 이 업계에 종사하면서 저의 노력으로 또는 제가 개발한 장비와 프로그램으로 누군가의 문제가 개선이 되고, 예를 들어서 간질 환자가 하루에 3번 발생을 이제 간질이 발생하는데 뉴로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하니까 1년에 뭐 한 3번 정도밖에 발작 안 하는 뭐 그런 케이스도 있고요. 3년 동안 잠을 못 잤는데 뉴로 피드백 훈련 딱 한 번 하고 그 다음날 와가지고 3년 만에 처음으로 잠을 좀 잤다. 한 10일 정도 훈련하니까 이제 훈련하지 않아도 잠 잘 잔다. 뭐 이런 케이스도 있고요. 고등학교 때 뭐 오토바이를 훔쳐가지고 걸려가지고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은 이후로 계속해서 이 자기 그 이렇게 입 안쪽을 깨무는 그런 어떤 그 틱을 가진, 그것도 틱의 일종인데 그런 사람이 뉴로 피드백을 통해서 한 달 반 만에 굉장히 많이 완화가 됐다. 뭐 그런저런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저를 굉장히 행복하게 해줍니다. 저를 통해서 누군가가 건강해지고 그다음에 또 누군가가 또는 그 가족이 웃음꽃이 피고 행복해지는 거, 이런 걸 볼 때마다 굉장히 좀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자,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한 그림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또는 손주 이런 분들도 해당이 되는 내용인데요. 현재의 뇌가 그 사람이거든요. 지금 현재의 그 사람이거든요. 인간의 모든 생각과 행동은 뇌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뇌의 신경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대로 사람이 생각하고 행동하게 돼 있는데 그런 그 뇌는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느냐라고 하면 물론 이게 다는 아닙니다. 태중에 있을 때 환경, 우리 조상들은 그 태중에 있을 때 임신한 그 며느리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이렇게 생각을 했죠. 임신에 뭐 미운 며느리라도 임신만 하면 굉장히 반가워하고 잘해주고 했잖아요. 태중의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뭐 연예인들이나 또는 그 부부가 서로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이런 분들 자녀 중에 발달 장애가 꽤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태중에 있을 때 그 환경, 태중 환경을 제대로 관리 못한 그런 부분이 꽤 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전적인 거, 그다음에 성장했을 때 어떤 환경에서 자라고 부모와 형제 간의 어떤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랐는지, 그다음에 그동안에 경험하고 학습했던 거,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이 뇌를 구성하는 요인이 되는 것인데, 요 밑에 있는 것들은 불가역적입니다.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자, 여기서 첫 번째로 수면 얘기가 나오는데요. 태어나서 잠을 깊이 못 자고 계속 옅은 잠을 잤다 깨고 울고 하는 이 아이들은 뇌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설문을 이렇게 쭉 해보면 갓난아기 때 제대로 수면을 잘 못, 물론 이제 한 달 정도는 밤낮을 구분 못하고 우는 건 뭐 자연적인 건데, 정상적인 건데, 심하게 잠을 못 자고 하는 아이들은 반드시 뇌 기능에 좀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거 아시는 분들도 별로 많지 않은데 8개월 정도 되면 기는 단계를 거칩니다. 근데 기는 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서고 걷는 아이들 중에는 굉장히 머리가 똑똑한 아이들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발달장애하고 연결이 됩니다. ADHD나 자폐를 가진 아이들 중에는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병원의 원장님들도 잘 모르는 분들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중금속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ADHD나 틱이나 자폐를 가진 아이들 중에는 모발 미네랄 검사라고 하는 검사를 해보면 그냥 머리카락 조금 잘라가지고 이제 전문 기관에서 검사하는 건데, 검사해보면 납이나 알루미늄 이런 중금속 수치가 굉장히 높아요. 그거 해독만 시켜줘도 아이들의 증상이 많이 개선이 되고 잠만 잘 자도 개선됩니다. 그 다음에 운동은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해야 되냐면 기는 단계를 생략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지금이라도 기어주는 운동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뭐 유산소성, 무산소성 운동을 적절하게 배합을 해서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누군가가 주변에서 임신을 했다면 반드시 모발 미네랄 검사를 통해서 영양과 중금속 상태를 반드시 검사해 보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수면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반드시 검사를 통해서 그 수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운동 발달 단계, 기야 되는데 안 기고 바로 선다.
이 아이는 억지로라도 기능 운동을 시켜줘야 그 아이가 정상적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다양한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다양한 치료 기법들이 있습니다. 약물로 치료하는 경우도 있고 운동으로 치료하는 경우도 있고 뭐 심리 상담으로 치료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거기다가 병행해서 뉴로피드백이라고 하는 기술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뉴로피드백은 물론 제가 최초로 개발한 건 아닙니다. 1960년대부터 미국에서부터 이제 발달하기 시작한 기술인데요. 뉴로피드백을 다른 말로 하면 뇌파 바이오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뇌파를 측정을 해서 특정한 역치 상태가 됐을 때 나한테 피드백을 해주는 이런 기술이 뇌파 바이오 피드백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그동안에는 ADHD나 틱이나 자폐나 간질 주로 치료 용도로 뉴로피드백이 활용이 되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공부 못하는 아이들, 산만한 아이들, 집중력 부족한 아이들, 학습 부진 요인을 해소하는데 활용이 점차 굉장히 많이 활용이 늘어나고 있고 최근에 저희 이제 장비와 프로그램도 학원에서 좀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뉴로 피드백은 뇌파를 측정을 해가지고 피드백을 받는 건데 이건 좀 기술적으로 좀 설명이 길기 때문에 짧게 지나가겠습니다만은 옛날에 그 MC 스퀘어라고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MC 스퀘어하고 이 뉴로 피드백하고는 근본적으로 기술 자체가 다릅니다. MC 스퀘어는 나한테 필요한 뇌파를 측정을 해서 피드백 해주는 게 아니고 알파파 뇌를 편안하게 해주고 하는 그런 이제 그게 그 사람의 뇌 상태하고 맞으면 효과가 있는 거고 안 맞으면 또 효과가 없을 수도 있는 건데 뉴로 피드백은 시각장애인의 지팡이에다가 목적지를 설정한 내비게이션을 달아주는 것과 이제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방향이 맞으면 띵띵띵 하고 계속 소리를 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방향이 안 맞으면 소리가 안 나는 거죠. 이거하고 굉장히 뉴로 피드백만 유사한 그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이 소리만 듣고 가다 보면 어느새 자기 목적지에 이를 수 있는 것처럼 뉴로 피드백도 자기 뇌파를 측정을 해서 선택적으로 피드백하는 이런 훈련을 하게 되면 뇌파가 자체가 이제 바뀌고 뇌파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뉴로 피드백은 굉장히 많은 엄청나게 많은 논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다양한 사례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데 요건 2013년도쯤인가 미국의 브레인 사이언스지에서 나온 이제 연구 논문인데 뉴로 피드백이 왜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뉴로 피드백을 하게 되면 첫 번째로 뇌 세포의 수가 증가한다. 그 다음에 세포의 크기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포와 세포를 연결하는 그 신경 교세포들이 있는데 이것도 같이 잘 발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뇌가 구조적으로 바뀐다. 그래서 뇌 기능이 개선된다. 라고 하는 것들이 fMRI 촬영을 통해서도 증명이 됐습니다. 저희가 만든 시스템은 꽤 오랜 시간 동안 다른 분의 이제 장비와 시스템을 사용하고 나름대로 이쪽 분야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좀 이걸 다르게 좀 자동화시켜야 되겠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다. 제가 예를 들어서 누군가한테 뭐 10개, 10개, 10개 이렇게 팔아가지고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관리를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인천에 있고 서울에 있고 저는 부산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좀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누군가가 굳이 자기 컴퓨터를 열어주지 않아도 제가 그 사람의 데이터를 볼 수 있는 또 그 사람의 특정한 훈련자의 뉴로 피드백 프로그램을 제가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에서 누군가가 뇌파 검사를 했지 않습니까? 카톡으로 저한테 보내면은 제가 제자리에서 바로 그 사람의 뇌파 분석을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저한테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이 훈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가 세팅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아이디 패스워드 치고 들어가면 자동으로 원터치로 자동으로 훈련하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훈련한 그 사람의 모든 데이터가 자동으로 저한테 올라옵니다. 그러면 제가 주기적으로 그 사람의 훈련 데이터를 보고 코칭을 원격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대중 누구나 쓸 수 있는 뉴로 피드백 좀 저가형입니다. 100만 원 이하의 저가형은 굉장히 다양한 프로세스를 거쳐서 수동으로 훈련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제가 사용했던 것도
그런데 너무 복잡하고 훈련에 오류가 많아요. 데이터 저장도 안 하니까 훈련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도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플레이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훈련이 진행이 됩니다. 이 모든 프로세스가 자동으로 진행이 되니까 시간도 절약되고 훈련이 정교하게 될 수가 있죠. 네, 그 다음에 훈련한 모든 데이터가 자동으로 저한테 또는 관리자한테 전송이 됩니다. 서버를 통해서.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는 것이고 훈련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만든 시스템의 특징이 뭐냐면 피드백 인터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측정되는 뇌파 신호가 컴퓨터로 전달이 돼가지고 나한테 피드백해주는 이 인터벌이 길면 길수록 뉴로 피드백의 효과는 줄어듭니다. 뇌파 조절 훈련의 뇌파는 줄어듭니다. 마침 제가 개발 단계에 있을 때 뉴로 피드백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베리스터먼이라고 하는 이분의 강의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분은 뭐 수십 년간 한 50년 가까이 뉴로 피드백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이분의 강의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피드백 인터벌은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실시간으로 지금 측정되는 시점과 동시 피드백을 받으면 좋지만 그러려면 컴퓨터 사양이 따라줘야 됩니다. 일반적인 컴퓨터 사양들은 따라줄 수가 없기 때문에 시중에 굉장히 많이 판매된 어떤 제품의 경우에는 1초 만에 피드백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만 개가 팔렸고 그걸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뇌 기능이 좋아졌는데 저는 이분의 강의를 듣고 0.5초 피드백으로 피드백 인터벌을 단축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훈련 효과도 더 뛰어나게 나타나고 하는 그런 성과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들어서 상용화하고 있는 제품은 이제 유선 2채널 뇌파 측정기. 기본적으로는 블루투스로 해가지고 여기 USB를 컴퓨터에 꼽고 헤드밴드를 이렇게 머리에 착용을 합니다. 간단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헤드밴드를 착용을 하고 이어 클립을 여기다가 이렇게 착용을 하면 뇌파 신호가 측정이 돼서 컴퓨터로 갑니다. 그러면 컴퓨터에서 그걸 이제 측정을 해서 뇌파 분석을 할 수 있든지 또는 뇌파 바이오 피드백, 뉴로 피드백 훈련을 할 수 있든지 이렇게 이제 활용이 되는 겁니다. 제가 그동안에 이제 개발했던 것이 이제 2채널 측정기, 그 다음에 이건 전문가용인데 요거는 이제 1020 전극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 조금 전에 보여드린 헤드밴드들이 이마에 착용하는 것이고 여기 이제 전문가용은 뇌 어떤 부위도 측정이 됩니다. 그리고 뇌 어떤 부위도 훈련을 시킬 수가 있는데 요건 좀 공부를 많이 하고 실습을 많이 한 사람이 활용을 하면 이 전전대업을 통해서 뇌를 제어하는 것보다 이 특정한 뇌 부위에 문제가 있다면 그 부위에 직접 피드백을 하는 게 훨씬 더 빠르고 효과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뇌파를 제어하는 왕구 뭐 로봇도 만들었고요. 뇌파 가지고 로봇이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그게 뉴로 피드백 훈련이 되는 겁니다. 토마스 기차가 레일을 따라서 가는데 여러분들 시중에 있는 장난감들, 뇌파로 움직이는 장난감 계속합니다. 이건 아무 훈련 효과 없습니다. 아무 훈련 효과 없습니다. 저는 뉴로 피드백이라고 하는 그 과학적 원리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적용을 했기 때문에 뇌파를 측정을 해서 특정한 역치 상태가 되면 갑니다 이게. 근데 역치 상태가 안 되면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로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은 뇌에서 만들어지는 역치 상태를 평가를 해가지고 필요할 때만 피드백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기술이 적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수면 전용 뇌파기도 제가 만들었고 제가 이제 이런 걸 만든 이유는 아이들이 뉴로 피드백 훈련을 할 때 굉장히 지겨워합니다. 그런데 장난감은 가지고 노는 건 좋아하죠. 그래서 검사를 컴퓨터로 하고 뉴로 피드백 훈련은 머신으로 하는 브레인 머신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기술을 적용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상용화는 못 시켰습니다. 대량으로 생산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어서 이것도 이제 뭐 여기 있는 거는 대부분 다 정부 과제를 받아서 이제 개발한 거고요. 이것도 정부 과제를 받아서 개발한 겁니다. 컴퓨터 없이 헤드밴드 착용하고 저런 버튼 누르면 제가 직접 녹음한 지리산 계곡 물소리가 백색 소음으로 60초 동안 나오고 그 다음에 안내 멘트
제가 잘 아는 성우한테 좀 녹음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80초 동안 나오고, 그 다음에 30분 동안 자동으로 수면 개선에 도움이 되는 뉴로피드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장비입니다. 한쪽에서는 뇌파를 측정하고 한쪽에서는 뇌파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역지 상태에 도달했을 때 여기 이어폰을 통해서 소리로서만 알려주는 겁니다. 제가 이 기기의 확신을 가진 이유는 저희 시스템을 맹인 학교에서 도입을 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컴퓨터로 하는 훈련이 일상화되어 있는데, 일반적인데, 맹인 학교에서 이제 맹인들은 시각 정보를 수집을 못 하지 않습니까? 못 본다는 얘기죠. 근데 이분들은 청각에 굉장히 민감해 있어서 너무나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ADHD가 0교시에 5번 훈련하고 나서 약을 안 먹어도 수업에 잘 참여하고, 시험을 쳤는데 30%가 이제 점수가 향상이 되고, 또 불면증으로 몇 년간 고생했던 사람이 딱 하루 훈련하고 다음날 와가지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잠을 좀 잤다. 완전히 푹 잔 건 아니고요. 수면에 도움이 됐다는 얘기죠. 몇 번 훈련하니까 이제는 굳이 훈련 안 해도 잠 잘 잡니다. 저는 그런 사례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하여간 수면에는 뉴로피드백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제가 초기에 비즈니스 플랜을 세울 때는 뭐 투채널 뇌파 측정기, 그다음에 뇌파를 제어하는 왕구, 그다음에 수면 조정 자동화 뉴로 피드백 시스템, 이런 걸 개발하는 건데, 지금까지는 이제 개발이 다 돼 있고, 뇌파를 제어하는 축구 드론도 만들 수가 있어요. 다만 방향을 제어하는 게, 이제 방향을 제어하려면 굉장히 다양한 뇌 부위에서 뇌파 측정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걸로는 대중화가 안 됩니다.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위치를 인식할 수 있는 자이로스코프라든가 이런 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띄우는 것은 뇌파 가지고 띄우고, 그 다음에 방향 조절은 뭐 간단하게 이렇게 좌우 움직여서 가게 한다든지, 뭐 이런 비즈니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가상현실, 그 다음에 뭐 생체 시계인데, 뭐 지금도 뭐 심박이라든가 여러 것들은 측정되는 장비들이, 시계들이 많이 있죠. 근데 특정한 장비를 뇌에 붙이면 뇌파가 측정이 되고, 심장에 붙이면 심전도, 근육에 붙이면 근전도, 그 다음에 혈압이나 체성분까지 측정되는 이런 장비를 장기적으로는 개발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시골에 있는 어르신들,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의 이게 채워주면 그 데이터가 자녀들, 특정한 자녀한테 실시간으로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이런 장비를 좀 개발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한 1,000억 정도의 매출을 저는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화면이 제가 개발한 사용자 화면입니다. 보시면은 아이디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기획 단계부터 빅데이터를 감안을 했어요. 그래서 국가번호, 지역번호, 센터번호, 사용자번호, 이렇게 아이디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취합하기가 굉장히 쉽겠죠. 특정한 국가 데이터를 한꺼번에 데이터를 분석할 수가 있고, 특정 지역의 데이터를 분석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센터의 데이터를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용자 개개인별로 데이터를 분석할 수가 있는데, 하나의 센터에서는 1번부터 9,999번까지 아이디를 스스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이런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로그인을 하게 되면 뇌파 정밀 검사, 뇌파 검사, 시각 주의력 검사, 그 다음에 진로 적성 검사, 그 다음에 피드백 검사, 이런 이제 검사들이 있고요. 이 중에서 여기 BPS 진로 적성 검사는 제가 개발한 게 아니라서 저희 시스템에 탑재는 돼 있지만 소유권은 딴 분한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각 주의력 검사는 요 네 가지는 다 뇌파로 하는 거고, 이거 하나는 이제 국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D2 테스트라고 하는 이런 기술들을 사용을 합니다. 이게 이제 5분 동안 뇌파 측정을 하고 나면 자동으로 생성되는 뇌파 정밀 분석지입니다. 요걸 가지고 뭘 할 수가 있냐면, 아이들 같으면 뇌 발달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의가 얼마나 산만한지,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은지, 행동 성향이라든가 수면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평가할 수가 있고, 뭐 어른들이나 어르신들, 노인들 같은 경우는 뇌 노화 정도라든가, 그 다음에 수면 문제, 건강 문제, 이런 부분들을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거는 제가 만들긴 했지만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나 이런 것들은 다 이미 발표된 임상이나 논문을 통해서 알고리즘들을 제가 다 설계해 가지고 직접 만든 겁니다. 검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데이터가 다 이렇게 자동으로 올라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검사해도 이렇게 올라옵니다. 며칠 전에 센텀 초등학교에서 검사한 아이 데이터도 여기에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바로 확인할 수가 있고, 저희 뇌파를 가지고 논문을 쓰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데이터가 사전사고 나오기 때문에 데이터 취합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인데, 저희 시스템에서는 엑셀 파일로 100개의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이게 한 개의 데이터가 한 개의 검사 데이터가 한 80가지 정도 됩니다. 숫자가. 그런데 그럼 100개 하려면은 7,000개의 데이터를 직접 입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10분 만에 엑셀로 변환할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도 만들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개발해서 사용을 하기 시작한 지가 5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학위 논문 6편, 학술 논문 12편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12페이지 보고서가 아니고 좀 간단하게 누구나 알기 쉽게 전문가가 아니라도 분석해서 좀 활용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여기 12페이지에 나오는 내용들 중에 중요한 것만 간단하게 2페이지로 만든 그런 뇌파 분석 보고서입니다. 이건 누가 주로 이제 활용을 하냐면 뇌 건강과 관련된 식품을 취급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사실 그분들의 요청으로 제가 이걸 만들었는데, 활용을 잘 하시는 분들은 이거 활용하기 전에는 10명한테 설명하면 1개밖에 못 팔았는데 지금 10명한테 설명하면 7명이 산다는 거예요. 매출이 700%가 오른 거죠. 왜 그러냐면 이거 어떤 특정한 제품을 먹기 전에 뇌파 테스트하고 먹고 난 뒤에 뇌파 테스트를 해보면 확연하게 뇌파의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설명할 수 있으면 이 제품을 판매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이제 7분밖에 안 남았네요. 자, 그래서 이제 저희 컨텐츠나 이런 애니메이션으로 이제 컴퓨터하고 할 때는 이런 애니메이션으로 훈련이 진행이 되고요. 매니지먼트 시스템에서는 이렇게 훈련을 세팅할 수 있는 자파 제거 방식이나 훈련 프로토콜을 설정하거나 프로그램을 설정할 수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다른 센터, 그러니까 여기에 등록된 센터가 한 500개 정도 있나요? 한 300개 정도 있으려면 안 세봤습니다. 근데 어떤 특정 센터에서 자기 어떤 아이의 뇌파를 좀 봐달라고 하면 제가 다 봐드릴 수가 있어요. 물론 계속 봐드릴 수는 없지만. 그리고 누군가가 훈련을 했다면 훈련한 뇌파 데이터를 이렇게 그래프로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저장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저장이 되고, 그래서 훈련 관리가 체계적으로 되기 때문에 훈련 효과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고요. 이게 이제 전 세계에서 저희 시스템을 사용해서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의 로그인 기록들이 여기 다 나타납니다. 물론 그 사람들의 뇌파 데이터도 필요하면 저희가 취합을 쉽게 할 수가 있겠죠. 저희 시스템이 한 5년밖에 안 됐는데 상담센터 같은 데서 활용을 합니다. 또 학원에서 활용합니다. 그리고 뇌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에서도 활용이 되고, 대학원 석박사 과정에서 제가 만든 시스템을 가지고 실습 교보제로 활용을 하기도 하고요. 논문 쓰는 데 활용이 되고, 초등학생들 단체 뇌파 검사도 활용이 되고, 이분은 지금 말고 이전에 부산광역시 교육감님입니다. 이분이 딱 측정해보고 상태를 얘기해줬더니 놀리더라고요. 또 광역시 의원도 제가 딱 뇌파 측정을 해보고 수면에 좀 많이 문제가 많으시네요. 이 수면 문제를 빨리 개선하셔야 되겠습니다 했더니 그걸 뇌파로 그런 게 나오냐, 이렇게 깜짝 놀라더라고요. 최근에는 학교에 위클래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좀 산만하거나 또 상담이 필요한 아이들은 위클래스에 와가지고 상주하고 있는 상담 선생님하고 상담도 하고 거기서 치료도 하는 그런 데가 있는데, 저희 시스템을 점차 많이 도입을 하고 있고요. 물론 대한민국에 뇌파 관련 시스템이 제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다른 분들도 그것도 있습니다. 학부모 초청 세미나 할 때도 활용이 되고 있고, 사례를 제가 아까도 몇 가지 말씀드렸지만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이런 뇌파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잠 못 자는 사람이. 이렇게 표현해야 잠을 잘 잘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영양, 중금속, 그 다음에 운동 발달, 그 다음에 뉴로 피드백, 이 네 가지, 다섯 가지를 잘 융합을 한다면 어지간하게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물리적인 손상에 의한 정신건강 문제라면 굉장히 빠르게 개선을 시킬 수 있다. 이런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여러 대학에서도 이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비즈니스 이제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뭐 상담센터에서 되게 뇌파 검사하고 상담하는데 10만 원에서 15만 원 받습니다. 이거를 하루에 3명만 검사해도 한 달이면 60명인데 그러면 10만 원 받아도 한 달에 600만 원 수익을 거둘 수가 있죠. 한 대만 가지고도 자기가 충분히 이렇게 활용만 한다면 600만 원 수익을 추가로 거둘 수가 있는 겁니다. 한의원에서도 샵인샵으로 뇌파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건 의료기기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의사가 진료를 하고 처방을 하려면 의료기기로 등록된 장비를 또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저희 거는 일반인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그냥 KC 인증받고 CE 인증받은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이걸 한의원에서 활용을 하기에는 샵인샵으로 뭔가 사업자를 하나 내서 거기하고 서로 협진하고 협업을 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고 또 렌탈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원격으로 다 제어가 되고 모든 훈련 관리를 앉아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렌탈을 해도 한 달에 700만 원을 벌 수가 있는 거죠. 최근에는 약국에서도 이걸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스템 점차 이제 활용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약국에서 이제 문제가 있는 자기 증상을 얘기하잖아요. 병원 갔다 와가지고 또는 뭐 직접 와가지고 그러면 뇌파 측정을 한번 서비스를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9페이지짜리 이거 뭐 돈도 별로 안 들기 때문에 무료로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측정을 통해서 이런저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품을 한번 드셔보십시오. 뇌와 관련된 그런 브레인 레시팅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권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병원의 매출이 늘어날 수가 있고 약국에 그다음에 이걸 또 가정의 프로그램을 설치해가지고 렌탈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뉴로 피드백 센터에서 자기가 아예 뉴로 피드백 센터를 개설을 해서 한 1,500만 원 정도 들여서 물론 인테리어 임차료 빼고 1,500만 원 들여서 하게 되면 잘하면 활성화되면 한 달에 1,500만 원을 벌 수도 있습니다. 렌탈 사업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우리 정 대표님 웨비나를 들으면서 문득 떠올렸어요. 저는 이거를 정가를 받고 이거 판매하는 것만 생각을 했었는데 장애인들 특히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정말 어렵거든요. 그 아이의 미래도 정말 안타깝고 그런데 이 아이들이 정말 제발 15세 되기 전에 정상적인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저가의 렌탈을 제가 생각을 했었어요. 그것도 제가 직접 영업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뇌파 분석하고 훈련시킬 수 있는 자신이 없다면 본사로 다 넘겨라. 대신에 내가 수수료를 줄게. 이런 비즈니스 플랜을 제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장애인들의 어려움이 뭐냐면 ADHD, 틱, 자폐, 뇌전증, 치매 이건 그 질병, 병 자체의 어떤 문제도 있지만 장애로 인해서 파생적인 문제점들이 많아요. 일단 잠을 못 자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가 장애이 있으니까 우울하죠. 스트레스 많이 받죠. 그리고 불안정한 사람들이 많아요. 또 직업도 잘 못 받고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도 굉장히 힘듭니다. 아이 때문에 부부가 이혼한 사람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의 또 부모님들끼리 서로 간에 소통하는 그런 모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 한 분이 배워가지고 자기 주변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한테 좀 교육을 받아야 되겠지만 대상으로 해서 좀 저렴하게 서로 개선하고 서로 토의도 하고 한탄만 할 게 아니라 토의도 하고 개선 방안에 대해서 서로 의논하고 또 적용해보고 하는 그런 활동들을 제가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특허나 이런 것들이 있고요. 논문은 학위 논문 6개, 학술 논문.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게 보시다시피 굉장히 허접합니다. 제가 다 만들었습니다. 이거
재료 조달에서부터 완성까지 제가 다 합니다. 물론 여기 들어가는 PCB는 외주를 줘서 개발을 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별로 볼품이 없습니다. 상품성이 좀 떨어지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제가 수작업으로 해왔던 거를 지금 금형을 뜨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형 작업을 하고 있고, 저 돈이 없었는데 저하고 10년 동안 거래했던 박사님이 내가 선물을 줄게 만들어라, 성금을 줄게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몇백 개를 주문하고 그 돈 가지고 지금 금형 작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제품이 나오게 되는데, 이건 제가 수면 전용 제품인데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한쪽에서는 뇌파를 측정을 하고 한쪽에서는 뇌파를 분석해서 피드백을 해주는데, 이런 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근데 이거를 컴퓨터 없이 하는 겁니다. 훈련 모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파 훈련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SMR 필요한 사람이 있고 베타 훈련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또는 좌우 밸런스 트레이닝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이 모드를 선택을 해가지고 훈련할 수 있는 이런 장비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나오게 되면 제품의 완성도가 높아져서 제가 좀 덜 쪽팔리게 마케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양산을 하려면 자금도 더 많이 필요하겠지만. 그리고 케이스가 사실 지금은 기성품 케이스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사가지고 여기 금속 스티커 붙여가지고 뭐 수작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만들려고 해요. 타사 제품입니다. 금형 제품으로 이쁘게 만들고 포장도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서 상품성을 높여서 편리성도 높여서 상품의 효과성도 높여서 대중적인 뉴로 피드백 시장을 확대를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긴 시간 너무 빠르게 말씀을 드렸는가 모르겠는데 이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우선 채팅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채팅 좀 잠깐 그렇습니다. 봐주실까요? 채팅을 제가 지금 못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예, 우리 오병훈, 제가 드릴게요. 오병훈 박사님이 질문이 환경, 문화, 종교, 독서 분야 등에 따라 가치관이 달라지는데 예. 뇌와 가치관의 관계가 컴퓨터의 사용과 소프트웨어의 관계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코멘트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뇌와 가치관은 그냥 생각해 본다면 기본적으로 보통의 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가치관은 그 사람이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경험하고 학습했던 것들에 의해서 가치관이 생기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다음 또 질문, 이병장병에 대한 정신건강검사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어떻게 활용이 가능할까요? 김정기 우리 예, 전 사실 그거 저도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사실 우리나라는 의무적으로 이제 군대를 가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호 관심 사병이 전체 사병 45만 명 중에 20%인데 그 아이들이 군대에서 정말 뇌 건강이 개선돼서 사회로 나온다면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이 상승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또는 세 가지로 이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병무 쪽에서 신체 검사를 할 때 뇌파 검사를 할 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신병 교육대에서 할 수가 있을 거고, 제가 선호하는 방법은 자대 배치됐을 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이제 대대 단위의 그 의사분들이 있는 의무대, 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신청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또는 딱 보기에 부대장이나 소대장이나 부대장이 보기에 쟤는 좀 관리가 필요한 아이 같다, 보호관심사병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 군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의무대에서 뇌파 검사하고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영양 처방, 중금속 해독, 운동, 그 다음에 뉴로 피드백까지 병행을 하게 되면 그 아이들 중에 상당한 부분들은 건강해져서 사회에 나올 것 같아요. 예. 자, 다음번에 우리 이준호 박사님이 유전자 지문 검사를 통해서 적성 검사를 받는 사항과 뇌파 측정과의 공통점 차이점이 있으신가요? 이제 유전자 검사는 여러 가지 신체 일부, 예를 들어 머리카락이나 또는 침이나 이런 걸로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 제가 상관성 분석한 데이터들은 제가 못 봤습니다. 예, 저도 사실 그 한번 연구해보고 싶은 분야이기는 합니다. 예. 루게릭병의 효과가 있나요? 이렇게 질문 나왔어요. 안 그래도 제가 그저께 이제 그 뭐 친한 후배를 만나서 저녁을 먹는데 자기 동생이 루게릭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대학병원 갈 때 다 가가지고 부산 서울 가가지고 뭐 수많은 검사들을 했는데 뭐 수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장담할 수가 없고 뭐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었는데 차마 말을 못했습니다만은 루게릭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근육이 뭐 특발성 원인이죠.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 원인에 의해서 근육이 경직돼 가지고 내 스스로 내 근육을 제어하지 못하는 그런 질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뭐 신체뿐만 아니라 장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뇌파 훈련 중에 그 센서리 모터 훈련이라고 있습니다. 모터라고 하는 것은 운동 피질이고요. 센서리라고 하는 것은 이쪽에 감각 피질인데 이 센서리 코텍스와 모테 코텍스에서 나온 뇌파가 센서리 모터 리듬 해가지고 12에서 15Hz의 SMR이라고 하는 뇌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에 실험은 있어요. 그런 사례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뇌출혈이나 또는 그 뭐죠? 뇌졸중 이런 걸로 해가지고 수족을 못 썼는데 뉴로피드백 훈련 SMR 트레이닝과 함께 특정한 손을 또는 근육을 움직이는 그런 훈련을 했을 때 그 증상이 1년 만에 개선이 되는 그런 사례. 저는 거기다가 브레인짐이라고 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운동을 통해서 뇌를 자극하는 그런 운동. 물론 루게릭은 자기 신체를 마음대로 쓸 수가 없겠지만 그다음에 처음에는 이제 뇌파 훈련을 통해서 그리고 중금속 해독 그런 쪽으로 먼저 접근을 하고 일부 근육이 움직일 수만 있다면 이렇게 직접 브레인짐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점차 개선해 나가는 그런 걸 한번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며칠 그저께입니다. 근데 예, 참 예, 못하겠더라고요. 예. 우리 본 시스템 활용하는 대학이 6개 대학인데 왜 국내 우수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활용하지 않는가요? 이렇게 질문 나왔어요. 거기는 이미 다른 분들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먼저 그렇습니다. 했던 분들, 저보다 예, 훨씬 유명한 분들. 예, 제가 앞으로 유명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많은 분야 뇌파 데이터보다는 우울증 진단 하나라면 예, 현재까지의 임상 결과 60%의 정확도가 있다고 하던데 일반적인 피드백 훈련은 그래도 건강한 사람들의 문제로 판단되며 네. 우울증, 의증 환자의 뇌파의 데이터를 측정 분석해 놓으면 엄청난 중요한 자산이 될 듯합니다. 이렇게 질문이 나오셨어요. 예, 저희 시스템으로도 우울증에 대한 뇌파 분석 로직은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 예. 저희 시스템을 통해서 뇌파 측정을 해도 우울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는 우울증 이렇게는 얘기를 못하거든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질병의 명칭이나 치료나 이런 것은 사용을 못하는데 우울에 대한 평가는 지금도 충분히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좋습니다. 저희 시스템을 활용해서 SCR급 논문이 하나 나왔는데 그게 바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우울증 훈련에서 개선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는 게 여기 논문이 어디가 하나 있을 건데 그런 논문이 이미 나왔습니다. 예, 이따 그거는 우리가 단톡방을 모아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해 주신 분은 단톡방으로 모을 거고요. 예, 여기 김영인 박사님이 다시 접촉식 뇌파 측정 데이터와 비접촉식 뇌파 또는 표정 등과 연계할 수 있는 아이디어 있는데 아이디어가 있으시대요. 예, 협업이 예. 가능하신지요? 당연하죠. 예, 저야 환영하죠. 협업 가능할 수 있도록 이따 단톡방에서 얘기하겠습니다. 네, 네, 네. 개인정보에 문제가 없는가요? 그거는 당연히 사전에 먼저 맨 처음에 동의를 받죠. 네, 그 사전에 동의를 받습니다. 네, 네. 예. 자, 우선 제가 하나 질문 드리고 싶게 네. 노인들한테 이 부분을 했었을 적에 어떤 좀 효과가 있을까요? 일단은 어르신들의 뇌파, 특히나 치매 위험성이 있거나 치매를 가진 환자들의 뇌파는 일단은 중증은 뇌파
뇌파 측정 자체가 안 됩니다. 음, 눈 뜨세요, 감으세요, 저기 보세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인지를 못 하시기 때문에 중증 같은 경우는 뇌파 측정도 어렵고 뉴로피드백 훈련도 어렵습니다. 근데 경증인 경우 또는 아직까지 치매 단계는 아니지만 위험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뇌파 측정이나 측정을 통해서 그분의 상태를 평가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뉴로피드백 훈련을 통해서 인지기능, 저희 프로그램 중에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기억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과 함께 뉴로피드백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다음에 또 특별한 그 시각 자극이나 청각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 센서리 모터 훈련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다양한 스페셜 트레이닝들이 있는데, 비주얼 어텐션, 시각 주의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거, 그다음에 기억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거, 공간 지각력이나 이런 것들을 향상시킬 수 있는 거, 뭐 브레인백도 이제 기억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거,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 훈련을 시키지 않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수면 문제부터 개선을 시킵니다. 사람이 잠을 못 자면요, 다음날 피곤합니다. 특히나 어르신들 중에 낮에 꼬박꼬박 졸잖아요. 그리고 저녁에 일찍 자잖아요. 그러면 새벽 2, 3시에 깹니다. 사람은 밤 12시부터 아침 6시까지 그 사이에 자야 가장 건강한 수면을 취할 수가 있고, 중간에 깨지 않아야 되는데 중간에 깨거나 일찍 깨서 잠을 못 들거나 그렇게 되면 낮에 피곤하기 때문에 또 졸립니다. 피곤하고 졸게 되면 뇌 활동 리듬이 어떤 게 나오냐면 세타파라고 하는 뇌파 리듬이 나옵니다. 4에서 7Hz의 경수명기의 뇌파가 나오는데, 이런 뇌파가 주도적인 뇌파가 되면 치매로 가기 쉽고 인지기능도 떨어집니다. 기억, 학습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조현증 발견도 가능한가요? 이렇게 질문 나왔어요. 조현증이라고 하는 게 조증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김인식 고문님, 조현증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조현증은 그 우리가 마치 이 혈압기가 조율되지 않아서 다른 네. 음을 내듯이 네. 뇌의 한 부분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아, 그 우울증과는 전혀 다른 현상입니다. 증상도 다르고 처방도 다른데, 네. 이런 조현증도 뇌파로서 측정이 가능한지 또는 발견 가능한지를 제가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 증상이 어떤 건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조증에 관해서는 우리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조증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만 지나치게 명랑한 게 조증이지 않습니까? 또는 우울했다가 명랑했다가 지나치게 이런 변화의 폭이 높은 이런 사람들도 역시 뇌파에서 관찰이 됩니다. 어느 정도. 예. 네. 자, 이제 우선 오늘 여기 있던 분은 제가 단톡방으로 묶어드릴 거고요. 제가 이제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 거는 앞으로 구독 서비스에 대한 부분 쪽을 좀 더 활성화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이런 부분을 좀 체계적으로 레퍼런스를 하기 위해서 우리 고양시의 물빛 나라에다가 네. 이런 부분을 하나에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한번 도와드릴 수 있는 자금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 네. 관련해서 부산을 한번 제가 방문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자, 가겠습니다. 아니요. 왜냐하면 제가 가서 그 현장을 좀 봐보고 네. 어떤 개발 그 현황을 제가 보는 것이 제가 더 바람직할 것 같아서, 그러면 제가 네. 자금이라든가 마케팅 부분에 네.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을 좀 아이디어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네. 직접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실 분 직접 말씀해 주세요. 직접 말씀하실 분 안 계신가요? 제가 좀 얘기할까요? 아까 말씀 예, 못 드렸던 부분. 네. 예. 김인식 지금 고문님 이제 얘기하시죠. 지금 이제 우울증에서는 아까 그 증상이 발견되거나 또는 네. 우울증의 정도가 얼마인지, 예를 들어서 네. 우울증의 정도가 0부터 100이라면 어느 정도 이렇게 발견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우울증과 다르게 조현 현상은 네. 우리가 좀 정상적인 이 상황으로 아니라 어떤 뇌 현상적으로 이 그 생각이 몰입되면은 조현 네. 현상을 일으키고, 다시 정상적인 뇌 부분으로 생각이 돌아오면 지극히 정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네. 조현증도 네. 지금 현재로서는 MRI에서는 측정되지 않는 부분이어서 네. 혹시 뇌파 측정으로 가능한지를 제가 질문드렸던 거고요.
지금 현재 카이스트에서 양자 센서가 나왔어요. 네. 지금은 시험 단계로 좀 나왔는데 이 양자 센서를 머리에 씌우면 네. 그 조현증 현상이 발견은 되는데 현재까지는 양자 센서를 우리가 아주 미세하게 만드는 기술이 아직 카이스트에서 발견되지 못해가지고 네. 동전 크기로 띄엄띄엄 만드니까 조현 현상은 잡히기는 하지만 네. 정확히 조현 현상이 뇌의 어느 부분이 정확히 활성되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수술이라든지 어떤 그 치료 방법은 현재 없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약물 치료밖에 안 되는데 네. 만약에 뇌파로서의 그 조현 현상까지 발견된다고 하면 네. 나는 이 제품이 우리 국내 의과대학이나 병원에 네. 전체 들어갈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유용하게 쓰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돼서 질문한 겁니다. 제가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분 김영인 박사는 질문하시고 싶은 것 같은데요. 예, 들리시나요? 네, 예, 들립니다. 우리 짧게 좀 해주세요. 이제 거의 끝날 때가 돼서. 예, 우리 이 대표님 네. 5년 동안 개발하시느냐고 고생하셨고, 저는 5년 전에 네. 이 지금 접촉식 이거 BMI하고 BCI보다는 네. 비접촉식 그 바이브럴 시스템즈가 갖고 있는 기술을 갖고 네. 지금 알고 계시는 이제 우울증에서 나타나는 이제 그 병사들의 이제 어떤 이상 행동, 네. 그거를 이제 조기에 발견을 해서 지휘관한테든 아니면 군의관한테든 가르쳐 주는 시스템을 설계를 해봤거든요. 오, 예. 그런데 지금 5년 동안 개발하면서 뭐 제가 질문란에도 써드렸듯이 네. 약간은 그 일반적인 네. 그 뭐 약간의 우울증 증세도 조금 있고 불안 증세도 있고 수면 장애도 있고 뭐 이런 데이터들로 지금 저기 생각이 되는데, 네. 근데 저기 약간의 비즈니스 도메인 분야에서는 네. 우리는 젊은 층의 이제 병원 관리, 병사들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네. 20대의 우울증을 그러니까 뭐 고등학교 때든 뭐 이렇게 받았다든 그 사람의 뇌파하고 네. 평상시에 얘가 그 군에 들어와서 우울해지는 그 증상하고의 데이터가 이렇게 예. 접목이 되면서 이 예. 우울증이라는 게 이제 폭발되는 게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이제 비접촉식으로 어떻게 잡아낼 수 있느냐 이제 이 고민을 하는데, 예. 지금 그 일부 뭐 아동층이든 청소년층이든 노인층이든 그 우울증 할 때의 어떤 뇌파 데이터가 정제가 된다면 이건 네. 엄청난 자산이 되고 또 엄청난 비즈니스 분야로 연결될 수 있는 건데, 네. 핵심을 알고 계시듯이 그거는 일부 데이터를 분석할 때 기계가 분석하는 거하고 네. 정신의학자든지 아니면 의사들이 분석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임상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그 데이터하고 이걸 비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협업 시스템이 잘 갖춰지면 네. 어떤 세계적인 이 엄청난 시스템이고, 그게 어느 정도 됐을 때 그걸 이제 훈련시키는 방법, 또 그걸 이제 완화시키는 이제 방법은 이제 또다시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게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개발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많은 논문들이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뇌파를 측정을 해서 특히 폐암시의 알파파의 진폭이 좌우가 비대칭일 때, 그리고 비대칭 중에서도 좌뇌 알파파가 우뇌에 비해서 지나치게 높으면 우울한 경향성이 있다. 그게 비율이 차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증상은 심하다. 이렇게 이제 다 이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비접촉식이라고 하는 게 제가 굉장히 좀 관심이 가는데요.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뭐 많이 측정도 해보고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뇌파 데이터는 100만 분의 1볼트의 굉장히 미세한 신호입니다. 이걸 증폭을 해가지고 어떤 사람의 특성을 분석을 하고 또 뉴로 피드백 훈련을 하려면은 측정 자체가 잘 돼야 됩니다. 이게 어디에 측정을 하든지 간에. 그러니까 이런 헤드밴드는 전극을 이런 걸 쓰거든요. 금도금 전극을 쓰는데, 금도금을 한 게 전도성을 높이기 위해서거든요. 근데 더 잘 측정하려면 여기 이제 보시면은 장비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요 전문가용 장비 중에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이 전도성 풀이입니다.
이걸 풀을 묻혀가지고 측정을 하게 되면 더 정밀하게 뇌파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대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헤드밴드들을 사용자들이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착용하면 되는갑다 이렇게 하는데 절대 그렇게 하면 정확한 뇌파 신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비접촉식으로 하더라도 정확한 뇌파 데이터를 측정하는 게 가장 우선이 돼야 될 거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고요. 예, 제가 바라고 있는 부분은 신체적 측정 진단과 처방을 넘어서서 예, 정신적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부분의 진단과 처방을 통한 우리 빅데이터 구축에 네, 우리 이어비 박사님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 부분에 큰 하나의 족적을 남길 수 있도록 우리 기술 독립군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 감사합니다. 박사님께 큰 박수와 함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